현재 일본이 국가 현황에 대해 공표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자면 무슨 유례없는 호황기처럼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주요 보수 언론들은 일본의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요.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1966년 이후 일본 기업의 도산 건수가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의 총 부채는 29%가 줄었다며 코로나 감염증 확대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노력으로 경제 활동이 빠르게 재개됨에 따라 기업들의 도산을 억제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버블 경제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어떻게 기업들의 도산이 격감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의 재난당국은 자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재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후폭풍 등의 부정적 재반 상황은 일본의 경제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을 반복하고 있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의 기업가들은 분노하고 있죠. 즉 지금 일본의 상황과 반세기 만의 호황기라는 수식어는 너무나 미스매치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지의 전문가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집중 탐구했는데요.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현재 집계되고 있는 일본 기업의 도산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데 기사화 자체를 시키지 않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무리한 방법을 써가며 기업의 도산을 억지로 틀어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불황인 상황에서 도산이 잦아지면 경제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필자는 동시다발적인 기업 도산은 반드시 대량의 실업자를 낳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일본의 경제가 건강한 상태라면 도산으로 인한 실업자는 성장 기업에 흡수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일본의 상황에서 대량의 실업자가 나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실 기업의 거래 은행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도산을 연기하고 있으며 고용조정보조금 등 대량의 모르핀을 주사하여 사태 악화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소호흡기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관해 한 일본인은 일본 정부의 뼈를 때리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 때부터 그랬다. 치명적인 불법 약물을 사용하여 도핑하면서 성적을 늘리는 운동선수 같은 것이 지금의 일본 경제인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없어도 경제는 악화됐을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은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불법 약물도 효과가 없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불법 약물은 약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막고 은폐하려 해도 모든 것을 손바닥 안에 가릴 수는 없죠. 이미 코로나 관련 도산은 전년 동월 대비 41%가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으며 올해 누계는 903건으로 작년 연간 누계 건수를 넘어섰고 도쿄상공리서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겹치고 있는 가운데 체력이 피폐한 기업을 중심으로 도산이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일본 전역에서 파산하는 사람들은 2021년 들어 매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코로나 관련 금융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태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사흘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일본 전국 지사회는 초강력 이동 제한 조치인 도시봉쇄를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 광역 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도무지 잦아들지 않자 이제 극단적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미 긴급사태 확대와 연장으로 인해 1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이 있었는데 록다운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지표가 암흑과도 같은 일본 경제의 현실을 암시하고 있는데 특히나 일본 경제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최근 2030년이 되면 일본 반도체 점유율이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아베 정권 때부터 공들여 온 것이고 아베는 지난 5월 일본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러나 현실을 달랐습니다. 19일 미국 경제 매체인 CNBC는 일본이 30년의 잃어버린 세월 동안 최첨단 반도체 기술 부족으로 인해 결국 경쟁 끝에 시장 점유율 급락을 겪었다고 평가했고, 일본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일국의 산업정책 성공은 해당 국가의 투자 규모에 달려있는데 일본 정부는 투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죠. 지금까지 일본은 5조 원 가량을 투자해 기업들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반도체 및 기타 부품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시행한 지출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것입니다. 2030년에 정말로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이 제로가 된다면 아베와 스가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한편 코로나 대유행으로 일본 경제는 바닥으로 수직하강하고 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2021에서 2022년 한국의 평균 성장률이 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수출국 가운데 낮은 수출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빠르고 탄력적으로 경제를 회복한 선도국가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죠. 일본과는 달리 위기를 빠른 속도로 극복한 한국 기업의 성공 요소는 변화 수용성, 기업가 정신, 빠른 실행력이 꼽혔는데요. 한국 기업은 변화 수용성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내수 충격을 타 국가 대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소비 위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비자 중심의 커머스 생태계를 포함해 새롭게 맞닥뜨린 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했으며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갔다고 분석했죠. 특히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부진하는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 나갔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통해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신규 사업에 빠르게 뛰어든 것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화로 지극히 보수적이게 되어버린 일본 기업들에게선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과거 한국 경제 고도성장 시기에 기업가 정신이 한국 기업의 성공을 이끈 주요 요인이었던 데 이어 미래에도 한국 경제의 성공 요소는 기업가 정신일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 속 도전과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락하는 옆 동네와는 다르게 말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